2025년 7월 18일, 미국 보스턴. 버클리 음악대학 대강당의 조명이 꺼진 순간 무대 뒤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무대 중앙에 서서 2,000명의 관객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미 합격이야. 버클리는 널 선택했어. 한순간 숨소리마저 멎은 대강당 안에서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음악대학 역사상 전례 없는 발표, 그리고 그것이 무대 위에서 직접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무대 위를 가득 메운 스포트라이트 속 그 중심에는 18살의 한국 소년 정동원이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노래로 세계를 움직였다. 기술도, 언어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했던 건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무대를 넘어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닿았다. 그는 새 곡을 불렀다. 자신이 작곡한 별에게 묻다의 영어 버전 투 더 스타어즈. 삶의 여백을 노래한 더 보잇. 그리고 한국 전통 아리랑을 오케스트라로 재해석한 에리랭 펜터시. 첫 곡의 첫 소절이 시작되자 무대 뒤편에서부터 관객석 끝줄까지 조용한 전율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한 음절 한 음절마다 숨을 삼키는 듯한 긴장감이 돌았고 그 소년의 목소리가 천천히 공간을 채울 때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 특별한 것을 예감했다. 그는 눈을 감고 노래했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관객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바쁜 삶 속에 무뎌진 감정들이 살아났고 각자의 언어로 들리지 않던 진심이 음악이라는 다리로 연결됐다. 그것은 단지 콘서트가 아니었다. 예술과 치유, 공감과 울림이 하나가 된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 그 모든 이정표의 중심에 선 이가 바로 한국의 작은 산골에서 왔다는 18살 정동원이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 무대에 섰는지,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그 소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한다. 정동원에게 버클리 음악대학으로부터의 초청 메일이 도착한 것은 공연이 있기 2달 전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교류 무대라 생각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사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초청장에는 일반 공연 안내문과는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귀하의 음악이 인류의 감정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심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버클리는 그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무대의 주인공으로 초청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열리는 글로벌 유스 아트 심포지엄의 메인 무대였다. 공연 당일 보스턴의 여름은 뜨겁고 화창했다. 그러나 대강당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청중 2,000명. 그 중에는 그래미 심사위원부터 유럽의 저명한 음악학자들까지 예술계의 시선이 그를 향해 집중되고 있었다. 정동원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무대인지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그의 어깨 위를 비추고 객석 맨 뒤에서부터 쏟아지는 시선이 피부로 와 닿았을 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될 것임을. 첫 곡은 투 더 스타어즈. 자신이 15세에 작곡했던 별에게 묻다를 영어로 재해석한 곡이었다. 서툰 영어가 아니었다. 감정을 실은 심의 가사였고 무대 위에 선 18세의 소녀는 그 노래 속 별을 향해 실제로 말을 걸듯 부드럽게 멜로디를 풀어냈다. 조명이 푸른 빛으로 물들고 무대 양옆에 세워진 작은 현악기들이 배경을 채우며 곡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깊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이 끝났을 때 청중석에서는 아무도 손뼉을 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무례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큰 울림에 박수를 잊어버린 듯한
일종의 경외감이었다. 두 번째 곡은 더 보잇. 삶의 여백을 주제로 한 이 곡은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만든 곡으로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무대는 극도로 단순해졌지만 오히려 그 단조로움이 정동원의 목소리를 더욱더 옅하게 만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치 누군가에게 고백하듯 노래했고 노랫말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의 상처에 손을 얹는 듯한 느낌을 줬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세 번째 곡은 에리랭 펜터시. 한국의 정서를 서양 오케스트라와 결합해 만든 곡으로 무대 위에는 해금 연주자와 함께 버클리 현악 앙상블 12명이 함께 연주에 참여했다. 정동원은 이 곡을 통해 한국의 고유한 한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했다. 그것은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와 선율 속에는 조상의 슬픔과 세대의 희망이 동시에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대가 끝난 후 그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전 관객이 기립했다. 2,000명이 한 목소리도 없이 일어나 오랜 시간 박수를 보냈다. 그 환호는 수상소감이 아니라 감사의 박수였다. 그러나 진짜 드라마는 그 다음이었다. 객석 뒤편에서 은발의 한 노인이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올랐다. 그는 버클리 명예교수이자 그래미 심사위원이기도 한 다니엘 손드하임이었다. 그는 정동원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이미 합격이야. 버클리는 널 선택했어. 우리는 시험보다 진심을 택했다. 그리고 곧이어 버클리의 최고 명예 장학 제도인 아어티스트 포 휴매너티 펠로시프의 수혜자가 정동원임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였으며 지금까지 이 장학금을 받은 아시아인은 단 3명뿐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듯 보였던 그 시점.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일어섰다. 그는 한 동양계 청년이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그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이윤석. 현재 버클리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작곡 전공자였으며 놀랍게도 정동원의 초등학교 시절 반 친구였다. 이윤석은 학창시절 왕따를 겪으며 고립되었고 그 시기 유일하게 말을 걸어준 아이가 바로 정동원이었음을 밝혔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동원은 도시락을 나눠주며 아리랑을 불러주곤 했다. 그 노래가 유일한 위로였고 그 목소리 덕분에 삶을 버틸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했다. 버클리 측은 이윤석이 제출한 37페이지짜리 추천서를 예외적으로 정식 심사에 반영했고 그것이 최종 합격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추천서의 제목은 The Voice That Saved Me. 날 구한 목소리였다. 정동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삶을 바꿨고 이제는 세상을 위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무대가 끝난 뒤 정동원은 무대 뒤 한쪽 구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전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미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당신의 노래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동원이 세계를 움직인 이유였다. 보스턴의 여름밤이 깊어갈 무렵 버클리 대강당 밖엔 아직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여 있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힌 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 소년의 목소리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뭉클한 일이었다. 정동원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의 본질을 되묻는 시간이었고 예술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기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진심이었기에 그의 노래는 특별했다. 카메라와 스포트라이트 뒤편에서 누구보다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한 소년이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철학과 예술의 융합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닌 생각하고 느끼며 사회를 바라보는 예술적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꿈은 단순히 무대 위의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언어를 넘어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정동원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조용한 골 마을에서 혼자 노래하던 아이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에서 예술로 인류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담백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웅장한 악기보다도 묵직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다음 노래가 무엇일지 기다리게 된다. 그것은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기대다. 언젠가 우리도 삶에 지친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정동원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순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살아갈 이유를 되찾아본 적이 있었던가? 이 기사를 보고 계신 여러분, 그가 들려준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